현재 중국은 외교적으로 개혁 개방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중 감정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제재하고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몇몇 국가의 반중 감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2017년 이래부터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인구의 비율은 한국 75%, 일본 85%, 미국 73%, 영국 74%, 독일 71%, 호주 81%, 스웨덴 85%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각국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끔찍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 국제 엠네스티 측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소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을 비롯해 이슬람 소수민족들이 경찰서와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고 고문을 당했다는 새로운 증거 내용이 50건 이상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발견된 새로운 보고서에 포함된 이전 수감자들의 증언은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경찰의 신문을 받는 동안 타이거 체어라고 불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타이거 체어는 족쇄와 수갑이 달린 강철 의자로 앉아있는 수감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수감 동료들 앞에서 무려 72시간 동안 타이거 체어에 구속돼 사망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끔찍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나 중국은 신장 내 모든 불법적 인권 침해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당 수용소가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수업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반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 그들을 향하고 있는 비난의 화살과 각국에 만연하게 퍼진 반중 감정은 현재 역대의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이 적반하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각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보이콧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중국이 모를 리 없는데요. 자신들을 향한 각종 제재와 간섭에 맞설 법적 무기인 반회국 제재법을 만든 것입니다.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왜 맞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중국은 우리를 때리면 너희도 때리겠다는 막무가내식의 대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을 근거로 서방 국가와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해 패권주의라며 비난을 하면서도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중국이 앞으로는 서방 제재에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네티즌들은 한심하게도 중국은 유럽연합 제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은 매번 국가가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공무원과 잠시 앉아 그들의 논리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싶다. 중국에 대항하는 선진국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하면 중국의 선택은 큰 성공이 될 것이다. 비슷한 제재가 그들에게 가해지면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의 방역이 해외로부터 찬사를 받고 국격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존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국에 대한 배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툭하면 보복하고 툭하면 힘을 내세우는 것은 존중이나 배려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마련한 반회국 제재법은 외국이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경우 행정이나 사법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1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반회국 제재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인과 조직 등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가하면 비자 발급 중단과 입국 불허 및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중국 내 활동 및 교역 협력 등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대상은 반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개인을 넘어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속과 해당 조직의 고위관리,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조직까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 밖에도 어떤 외국 조직이 중국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면 인민법원의 기소에 침해를 멈추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중국의 반회국 제재법 대상과 관련해 티베트와 홍콩, 대만, 남중국해와 코로나 대유행 등을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특정 서방 국가라고 대놓고 설명을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들이 반해국 제재법이 효과적으로 일부 서방 국가를 제재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템페이룽 중국 항공항천대학 교수는 반해국 제재법이 다른 나라와의 불법 제재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두 가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의 제재는 단편적이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방과 같은 완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도 반해국 제재법은 외국의 일방적인 차별적 조치에 맞서 강력한 법적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이 법이지 사실상 중국 외의 국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협박이나 다름이 없음에도 중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사실 중국은 과거에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중국의 비판적인 서방 관리, 의원, 학자들의 중국 입국과 중국 내 거래를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국가 안보와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관료에 대한 수십 건의 제재를 발동하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을 제정하며 그걸 시행한 바 있죠. 이는 일명 중국판 블랙리스트 제도였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중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해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내 거래와 투자 입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할 반해국 제재법 역시 이 무렵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만 제기됐을 뿐 중국은 법안 심의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법안 마련 속도를 늦춘 것인데요. 결국 미국의 제재와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이러한 법을 제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G7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니 자신들의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한 것이죠. 반해국 제재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방 기업과 인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지금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제재로 맞붙을 경우 국제 산업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찰이 커질 경우 미칠 파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다 뺏길 수 있으니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게 좋을 거라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 중국 대신 미국의 손을 잡고 경제 동맹을 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의 관계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이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한국에 대놓고 힘을 실어주게 될 경우 중국은 과거 사드 사태처럼 한국에 무역 보복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몽으로 10년, 20년 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